안녕하세요. 비글본 블루 제8강 초음파 센서 사용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 센서 종류 중 하나인 HC-SR04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이제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이고 이제 비글본 블루에 그대로 데비안 설치된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마이크로 USB 케이블 그리고 GPIO 쪽을 쓰는데 JST SH 1.0피치짜리 6핀을 사용합니다. 6핀 피메일 케이블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센서인 HC-SR04 초음파 센서가 필요하고요. 또 이 초음파 센서랑 케이블을 연결해줄 FF랑 FM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것 자체 외형은 이쪽 위에 나온 이제 커넥터들 중에서 여기 4G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해당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GP0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이제 GPIO가 나와 있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두 개밖에 일단 두 개만 두 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전부 GPIO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이쪽 GP0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P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순서를 보시면은 오른쪽부터 GND랑 3.3V 그리고 여기에 GPIO 3회 17, 3회 20, 1회 17, 1회 25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원부가 끝인 3회 17번이랑 3회 20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9 마찬가지로 준비해 주시고요. 참고 자료로는 아까 봤던 부분이랑 이건 이제 초음파 센서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라던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한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 재원 이제 이런 부품들의 크기라든지 스펙 이제 미니멈 맥시멈 등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데이터 시트에 이제 사용법까지 다 나와 있어서 이거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음파 센서 HC-SR0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 두 개처럼 달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VCC와 GND 이제 전원이고 트리거와 에코핀이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HC-SR04는 5V 모델인데요. SR04 플러스라고 해서 3.3V와 5V 다 호환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5V를 사용해서 중간에 전압 컨버터가 따로 필요했었는데요. 비글본이 3.3V를 쓰니까 만약에 구매를 한다 하면은 3.3과 5V 둘 다 호환되는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트리거와 에코 두 개의 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원부 제외하고 보시면은 이제 10 US 마이크로 세컨드죠.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트리거 핀으로 이제 하이 신호, 위쪽이 하이입니다. 하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듈에서 초음파를 보내고 그 뒤에 이 초음파를 보낸 뒤에 이 신호를 하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신호가 돌아오면 이게 돌아왔을 때 이제 이거를 로우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에코핀 이제 트리거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내라 라는 신호가 나가게 되고 에코에서는 이제 초음파가 갔다 온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우 길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우 짧은 시간이기는 하니까요. 또 그 외에 이제 40kHz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 헤르츠 대역에서는 이제 시간을 센티미터로 바꾸는 공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60ms 측정 사이클 그러니까 한번 측정하는데 60ms 정도의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리거 시그널이랑 에코 시그널이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큰 내용은 없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사용 방법 이제 어떤 순서로 프로그램을 짤지 정해야 하는데요. 트리거를 하이로 만드는 것에 시작해서 10 마이크로 세컨드 대기를 하고 트리거를 로우로 다시 설정해 줍니다. 그 후에 에코가 하이가 될 때까지 대기를 해서 하이가 됐다 하면은 타이머를 하나 시작을 하고 이제 로우가 될 때까지 대기를 한 다음 타이머를 종료합니다. 이때 타이머의 간격을 이제 아까 봤던 공식을 이용해서 변환을 해주면은 거리가
거리값 측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용 방법, 이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짤지를 정해 보았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에다가 ultra test.cpp 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파일을 열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시스템의 클래스 GPIO, 이쪽에서 GPIO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익스포트랑 언익스포트 그 외에 기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핀은 GPIO 3번에 17번 그리고 3번에 20번이니까 이게 어디 이제 메모리에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 JS 쪽을 보면은 아까 3번에 17번,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이었죠. 3번에 17번을 검색해 보면은 이쪽이 나옵니다. 뭐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메모리 주소, 메모리 번호는 113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113번 적어주고, 다음으로 여기 3에 20번입니다. 3에 20번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 보면 여기 116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16번도 적어주겠습니다. 이걸 이제 결선을 해줄 건데요. 결선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살펴보면은 이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 GPIO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선이 끝에서 빨간색과 검은색, 그리고 이쪽 끝으로 흰색과 파란색이 나와 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전원선인데요. 여기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VCC 전원이라서 끝에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면은 그 외에 이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는 전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운드를 쭉 따라가 보면 여기에서 흰색 부분이 됩니다. 흰색 부분이 검은색에서 여기 검은색, 여기 브레드보드에서 검은색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제일 바깥쪽, 그러니까 3의 17번이죠. 3의 17번은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흰색으로 바뀐 다음 그대로 흰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흰색이 이쪽에선 다시 갈색으로 바뀌고요. 갈색이 한 칸 안쪽에 있는데요. 한 칸 안쪽에 있는 선은 여기 또 주황색이 연결되어 있고, 주황색은 커넥터를 살펴보면은 이쪽 에코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선은 이제 트리거인데, 노란색 선을 또 따라가 보면은 이쪽 끝, 제일 끝쪽에 되어 있고, 그쪽은 빨간색, 빨간색은 회색이 연결되어 있고, 회색 같은 경우는 갈색 선, 이쪽이 검은색 선이니까 이쪽에서 두 번째, 그래서 3에 20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에 20번이 아까 116번이었는데 116번 같은 경우에 노란색 선이었으므로 여기에 노란색 선인 트리거 핀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16이 트리거 핀이고 103번이 에코 핀이 되겠습니다. 전원은 이제 5V랑 GND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레벨 시프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플러스가 아닌 일반 모델을 구매하셔서 5V 신호가 필요하다 하시면 뭐 저항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벨 시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레벨 시프터 외에 이건 이제 브레드보드에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인데요. 5V랑 3.3V가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은 5V, 이쪽은 5V로 설정되어 있고 이쪽은 3.3V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공급해서 두 개 전압을 이제 레벨 시프터에 공급해 주고 각각 전압을 이제 연결해 준 것입니다. 브레드보드 결선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이 핀, 이거는 뭐 그냥 계속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에 주소로 놔두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순서를 일단 가져와서 여기 밑에다가도 적어주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다 가져오겠습니다. include
fcntl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오픈이나 오픈 리드 라이트 함수에 쓰는 것인데요. if 스트링 같은 것보다 좀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fcntl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임스페이스 이제 스탠다드를 적어주고요. 저희가 GPIO를 쓸 때 여기 제일 먼저 해준 것이 export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버튼 입력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보셨으면 export에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생성되고 unexport에 넣어주면은 사라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echo 이제 113번이니까 예를 들어서 113번을 export에 넣어주게 되면은 GPIO 113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렉션은 다 인 상태로 들어오고 따로 연결된 거 없으니까 밸류는 0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인데 이걸 지우려면은 113번을 unexport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쪽 GPIO 제어 부분을 생성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 전에 메인 함수를 먼저 해주고요. 리턴 0까지 해줍니다. 이 위에는 이제 경로를 해줄 것인데요. GPIO export 경로로는 시스템의 클래스의 GPIO의 export가 되겠고요. GPIO의 unexport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 위에 이제 GPIO 자체 패스도 필요하겠죠. 일단은 시스템 클래스의 GPIO까지 해주겠습니다. GPIO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면은 지금 지웠는데 113번과 116번 이렇게 에코 트리거 두 개를 사용하니까 GPIO까지만 해주고 뒤에 필요한 거는 더 붙여 쓰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안에 이제 export를 먼저 해주는 걸 테스트를 해줄 것인데요. int 형태로 fexport export 그리고 status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트링으로 echo는 이제 113번이었죠. 그 외에 트리거도 116번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export를 열고 다음에 이걸 이제 only 이러면 쓰기 모드로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에 o exec 라는 걸 적어 줄 텐데요. 이거는 만약에 중간에 어떤 에러가 발생해서 종료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소유 권한도 같이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종료됐는데도 계속 장치가 사용 중이니까 다른 장치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이 옵션을 넣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익스포트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해주고요. 이제 바로 라이트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익스포트에 넣어주시면 되고 에코 같은 경우에는 113번이 되죠. c_str 그리고 echo.length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fexport 그러니까 위에서 열었던 GPIO export 이 부분이죠. GPIO export 자체를 여기 echo export의 값을 쓴다는 의미고요. echo는 이제 113번 이거를 CSTR로 하면은 캐릭터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 형태 그리고 length 이 길이도 적어주니까 이만큼 값을 쓰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값을 잘 썼는지 보기 위해서 스테이터스를 달아주겠습니다. cout으로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한번 보고요. 트리거도 마찬가지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값을 다 썼으면은 닫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쓰는 게 잘 되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잘 열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gfulfill 명령으로 울트라 테스트 이제
투 언더바 테스트로 컴파일을 진행해 줍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고요. 울트라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은 3으로 다 열린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여기서 보면은 113과 116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봤을 때 트리거 핀, 그러니까 트리거가 116번이죠. 11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디렉션이 기본적으로 in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in이 아니라 out 형태로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해 주는 거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클로즈까지 완료됐으니까 라이트를 하나 해줄 텐데요. 라이트는 저희가 라이트를 하려면은 이렇게 파일을 열고 쓰고 다시 닫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쓰는 것까지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명령어로 gpio 언더바 패스에다가 뒤에 트리거 핀에다가 이제 써줘야 되죠. 트리거 스트링 해주고 슬래시 디렉션을 붙여줍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스트링 형태인데, 오픈은 이제 캐릭터 리스트 형태로 받으니까 이거를 c 언더바 str로 변환해 주고요. 뒤에 괄호가 열려 있네요. 다음으로 오픈이니까 o 언더바 또 라이트 형태로 적어줍니다. exec까지 붙여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위에 fdir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fdir에다가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out이라는 값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냥 out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스트링 형태로 바로 들어가게 돼서 일단 이렇게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길이가 3이 되죠. 3까지 써주고요. 라이트가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스테이터스를 부착해 줍니다. cout으로 스테이터스까지 보고요. 파일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컴파일이 되었고요. 진행해 보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고 언익스포트를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쪽 라이트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다시 써주게 되면은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딘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파일 IO 트리거 핀과 L16 보시면은 디렉션의 권한이 루트랑 GPIO, 이게 아마 권한이 조금 엉켜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수도 권한으로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쪽도 그래도 관리자 권한으로 해주면은 이제 쓰는 것까지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116번으로 들어가서 디렉션을 확인해 보면 아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웃을 해도 기본적으로 밸류는 0 그대로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1을 써주면은 출력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 값 쓸 때 이렇게 다 써줄 순 없으니까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체는 이제 return int로 하고 write to pass라고 하겠습니다. 캐릭터 리스트 형태로 패스를 받고 쓸 값을 인자로 받습니다. 안에는 이제 파일을 F로 선언을 해주고요. F는 오픈해서 패스, 그리고 라이트니까 라이트 온리, 그리고 아까 클로즈까지 적어줍니다. 쓰는 것 만약에 여기서 F가 0 이하다, 그러니까 열기에 실패했단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 하고요. 잘 열었다고 하면은 라이트를 진행합니다. F에다가 밸류는 스트링이니까 이제 캐릭터 형태로 변환을 해주고요. 랭스도 같이 넣어줍니다. 다음 파일을 마지막에 닫는 것까지 해주고
잘 실행되었으면 리턴 0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패스가 완성되었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통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투 패스라고 해서 경로는 어차피 다 적어줘야 하니까요. 캐릭터 변환까지 된 경로를 넣어주고 밸류 같은 경우는 ou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운 상태로 다시 한번 컴파일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세미콜론이 없네요. 이런 세미콜론에서 많이 미스가 나니까 항상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파일이 되었고 이제 진행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되고, 여기서 116 그리고 디렉션을 보면은 아웃으로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익스포트까지는 다 됐으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해 주겠습니다. 디렉션을 아웃으로 바꾸는 것까지 됐으니 트리거를 하이로 바꾸고 10 마이크로세컨드 기다렸다가 로우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라이트 투 패스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경로는 기본적으로 GPIO 패스에다가 이제 트리거 핀에 써주면 되고요. 경로는 슬래시 밸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str로 변환해주고 값 같은 경우는 1, 그러니까 하이가 되죠. 1을 써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슬립을 이용해서 10, 이건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멈춘다는 의미인데 1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잠깐 대기한다는 거죠. 1 써주고 여기에서 0을 넣으면은 10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하이로 쓰고 10 마이크로 세컨드 기다렸다가 로우로 설정하는 것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쓰는 거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값을 읽어드리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값을 읽어드린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f 언더바 트리거라고, 트리거가 아니죠. 에코핀으로 들어오니까요. 에코핀으로 해주고 값을 읽어드릴 때는 버퍼가 필요합니다. 5칸의 버퍼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리드 함수 자체가 이제 이 버퍼에다가 값을 얼마만큼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버퍼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에 오픈을 해줍니다. GPIO 패스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에코핀에다가 값을 읽을 거고 밸류를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캐릭터로 변환해 주시고요. RD only라고 해주면은 이제 읽기 모드, 아까 값을 쓸 때는 write only가 되어 있었지만 읽을 때는 RD onl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클로즈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F 에코 이걸 여는데 실패하면은 그냥 -1로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리드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F 에코의 값을 읽을 거고 버퍼에다 값을 저장하겠죠. 그리고 1바이트, 이제 0 혹은 1이니까 1바이트만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퍼를 써주면은 캐릭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버퍼의 첫 번째가, 이 말은 이제 버퍼의 첫 번째 주소랑 같은 말이 됩니다. 만약에 버퍼가 캐릭터 단일이다,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5칸을 해놨으니까 저렇게 버퍼만 써주시면 주소 값이 알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out으로 버퍼 값을 읽으면은 버퍼의 값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요. 일단 이걸 한번 읽는 것까지 해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진행해 주시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언익스포트 안 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에러가 나고 있고요. 지금 값을 읽어드리는데 여기까지 쓰는 거는 완료가 됐었고, 저장이 중간에 어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클로즈까지 넣어준 다음에 다시 진행해 주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값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패스 에코핀이니까 113번 GPIO 113 들어가 보면은 밸류가 0인 상태고요. 0이라서 이제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그러면 1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걸로 이제 하이는 1이라는 의미죠. 하이 되면 1로 바뀌게 됩니다. 1이 될 때까지 대기하는 걸로 하고 다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이제 통째로 안에다가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while 1 이제 이런 무한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열어서 값을 읽고 클로즈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읽어드리는 버퍼의 0번이 1이 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while 문이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out에다가 버퍼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while이 계속 반복되면서 cout이 쌓일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건 while문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따로 없으면은 cout 같은 거는 넣어주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컴파일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해 보면은 지금 이 컴파일이 어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면 이 FL코 쪽에 cout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태 확인을 위해서 에코라고 적어주고요. 컴파일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임시로 넣어주었습니다. FE코도 정상적으로 들어왔고요. 리드도 완료가 되었고 값을 다 읽는 것까지. 근데 브레이크가 된다는 의미니까 이쪽에 일단 버퍼를 이렇게 적어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면은 네, FL코 이쪽이 계속 그냥 이거를 바로 넣어줘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1 그러니까 0 이하일 때가 에러니까 무조건 리턴하는 게 아니라 0 이하일 때만 리턴하도록 바꾸고 다시 컴파일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실행해주면은 네, 버퍼에 1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값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지금 값을 읽으면은 네, 0이 되어 있겠죠. 왜냐면 1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일정 시간 후에는 0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일단 이 리드 부분을 다 한 번에 합칠 수 있게 함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로 올려서 이 밑에 적어 줄 텐데요. int read from pass 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 안에는 마찬가지로 캐릭터에 패스가 들어가고 값을 읽어드려서 저장할 버퍼 그리고 길이까지 지정해 줍니다. 그 자체는 일단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보면은 네. 그리고 일단 리턴 값은 따로 쓰지 어차피 버퍼의 값이 저장이 되니까 보이드로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리턴 값의 형태를 따로 지정하지 않겠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리턴 값이 없더라도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삭제를 해주고
세 줄로 파일 선언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F로 하고 종료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줄로 된 거를 간단하게 이 함수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패스의 값을 읽어서 이쪽을 통째로 패스로 바꿔줘야겠네요. 이제 리드 모드로 열고 이 버퍼, 이쪽 버퍼에다가 값을 랭스만큼 읽어서 저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닫는 것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쪽도 이제 통째로 닫고 클로즈 밑에다가 이 경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가져오고 값을 어디 저장할지 버퍼 넣어주고 1바이트만 읽을 거니까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값을 여기에서 1바이트만큼 읽어서 버퍼에 저장할 것이고요. 이제 읽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 대기까지 됐는데 타이머 시작이 필요합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에서는 크로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크로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크로노라고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네임스페이스에 스탠다드에 크로노를 추가해 줍니다. 이러면은 크로노의 네임스페이스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별도 설정 없이 이제 앞에 걸 생략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스템 클락을 만들어 주는데요. 타임 포인트 해서 스타트와 엔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시작점과 끝점을 해서 시작점에 이제 이쪽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요. 스타트에다가 시스템 클락 나우 현재 시간을 저장을 해주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게 1이 될 때까지 읽는 거였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다음으로 이거 밸류 값을 읽는 건 맞고 이게 0이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엔드에다가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엔드에서 스타트를 빼면은 이 사이 이제 하이가 돼서 여기 저장하고 마지막에 이때까지 기다린 시간의 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연산으로 저희가 거리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마이크로 세컨즈 단위고요. 크로노 안에 있는 형태입니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함수가 되냐? 듀레이션 캐스트. 이건 이제 시스템 클락 나우로 되어 있는 거를 마이크로 세컨즈나 혹은 뭐 밀리 세컨즈 단위로 바꿔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사이에 형태를 지정해 줍니다. 또 세컨즈라고 지정을 해주고 엔드에서 스타트를 뺀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의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이거를 cout으로 랭스 따로 변화는 안 했지만은 일단 micro.count라고 출력해 주겠습니다. 버퍼는 따로 필요 없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로우 될 때까지 대기해서 타이머 거리값 1개까지 완료가 된 것이죠. 읽는데 실패했는데 이제 종료를 해줘야 되는데 따로 뭐 리턴 하는 걸 안 넣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고 리턴까지 넣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950이란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아까 여기 보면은 58로 나누면은 센티미터 단위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58로 나눠서 하고 뒤에 단위도 붙여주겠습니다. 일단 아까 안 했던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스테이터스에 나오는 거였죠. 이제 라이트 이제 에코 익스포트에다가 등록하는 거 실패했을 때 문제인데요.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0 이하다 라고 하면은 리턴 마이너스 1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고요. 뒤에 언익스포트도 넣어주겠습니다. 언익스포트는 그냥 이거 사용법이랑 비슷하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F 언익스포트라고 해주고요. 경로도 언익스포트로 바꿔줍니다. 다음 언익스포트 상태 출력해주고 언익스포트에다가 값을 이제 에코랑 트리거들을 써줍니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는 113과 116이 남아있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언익스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13을 그리고 지워졌고요.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언익스포트까지 넣었으니까 아마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GPIO를 열고 언익스포트까지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113이나 116이 안 보일 것입니다. 컴파일은 완료되었고요. 실행해 보면은 11cm라고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언익스포트가 언익스포트까지 다 되었고요. 이걸 출력한 상태에서 이제 초음파 센서의 값을 한번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를 한 이 정도 두고 했을 때 12cm 정도, 오차 범위는 조금 있고요. 더 가까이 하면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멀리 하면은 거리가 이런 157이면은 좀 과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DHT11 센서라든지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기본 GPIO 베이스의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실 줄 알고 GPIO를 제어하는 방법, 이제 어떤 식으로 순서로 제어하면 된다, 이걸 알면은 제어하기 수월하시니까요. 이렇게 각종 센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글본 블루 제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